부산에 뭐 여행 갔다 왔다고? 제가 네. 대표님이랑 혹시 네. 이제 별별 수다에서 사실 부산 얘기를 좀 했으니까 대표님은 부산 쪽에 강의를 하시고 부산 분들을 아시니까 네. 저는 부산에 태어나서 서면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네. 서면도 부산 가족 와이프랑 부산 여행 갔다가 한번 가보고 해운대 가서 호텔 묵으면서 해운대 뭐 빵집이 어떻다 뭐 또는 여기 개근밀면 가야밀면 먹어봐야 된대 밀면 가서 먹어보고 쌍둥이 국밥 먹어봐야 돼 그냥 그게 다야 내가 아는 부산 그게 다야 근데 이제 부산 부동산이 핫했잖아요 근래 몇 년 전 그러니까 작년 이전 재작년 전까지는 재작년 핫했잖아요 전까지 그렇지. 그래서 막 보면 아니 서울에서도 상상이 안 갔던 게 뭐 어디 뭐 마린시티자이었나 뭐 어디 분양했는데 피가 뭐 하자마자 1억 얼마가 1억 2천이 붙었다더라 그런 거 보면서 아니 부산이 이렇게 핫해? 뭐 이제 부산에 대해서 궁금하긴 한데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카더라만 들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부산 지역 안 좋다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별별스타 할 때 많이 얘기했지. 그래서 네.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 빠졌나 보다 하면 부산이 서울도 지금 보면 다 다른데 부산도 되게 넓은 지역인데 그래서 부산에 한번 궁금하다. 서울 아니라 이제 부산 정도는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꾸준히. 근데 작년 말에 하반기에 부동산 쓸 때 카페 회원 중에 VM제토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제가 부산시 게시판을 카페 안에 만들었거든요. 부산의 주요 지역들 봐야 될 아파트들을 싹 정리해 주셨어요. 이 동네는 전통의 학군이 있는 지역, 이 동네는 뭐가 있는 지역, 뭐 부산 안에서는 메가마트란 게 굉장히 살기 좋고 뭐 잘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에 살기 좋은 동네하고 관심 갖고 보실 만한 아파트들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부산 여행의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제 취미 관련해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취미 관련한 모임. 그래서 부산에 그 취미 모임에 참석하는 김에 아파트들을 좀 다 둘러보고 오겠다. 제가 이제 외박을 못 하는데 가족이 있고 그런데 근데 또 기회가 됐지. 가족 여행들을 가서 저만 혼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참에 부산 가서 며칠 보고 오자라고 해서 뺄 수 있는 날 딱 빼니까 4일인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멋지다. 그 아파트 거론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일단 다 보고 오자. 여기는 왜 이 가격인가? 가격이나 이런 건 명시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무슨 라인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주거 지역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갖다가 제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4일 동안 빡세게 했어요. 근데 다 못했어. 그리고 가격 시세 흐름 이런 것들도 좀 본 상태에서 가서 그걸 다 걸어 다녔어요. 그 아파트들을 다 보고 왔어요. 6개 구정도 7개 구정도를 봤는데 보고 왔고 이제 그래서 부산 시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구나 지금 어느쯤이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정리는 안 끝났고 얼추 이제 감은 잡았어요. 내가 만약에 부산에 나중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 어떤 집을 사면 좋겠다라거나 어떤 게 갖고 싶다거나 이제 그런 마음 정도는 어느 정도 정했죠. 그래서 부산에 가보니까 어떻게 좀 살만하던가요? 부산에 있는 분들은 요새? 부산 경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 느끼면 제가 걸어서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도 신규 아파트 상가 다 비어 있는 거는 뭐 흔한 일이죠. 거기도 신규 아파트 상가 이제 가보면 거기도 이제 그 광안대교 앞에 W라고 새로 지어진 IS 동서에서 지은 아주 그냥 초고층 바다 전망 끝내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미친 것 같아. 왜요? 상가를 왜 이렇게 많이 때려내지? 밑에 하부에 상가가 엄청 많은데요. 대부분 다 비어있죠. 입주했는데 그게 상권이 만들어지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선착장 있고 하긴 한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또는 너무 많이 지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명지신도시도 가보면 상가들 되게 많아. 엄청 많죠. 네, 많아. 근데 이제 다 망해서 비어 나가고 뭐 10억에 분양받은 게 월세 100 몇씩. 그래서 수익률도 안 나오고 그나마 있어주면 땡큐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신규 아파트 서울도 또 뭐 세종시도 이런 뭐 비단 거기만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제가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동네가 무너지면서 동네 상권이 무너지면서 그냥 우리 구도심 또는 그냥 있는 동네에요 스트리트 길들이 다 임대가 붙어 있어요.
그냥 쫙 벼 있어.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그냥 골목 안에 사람들 다니는 동선 안에 우리 가드점들이라고 표현하는 가게들 중에 보면 임대 붙어 있는 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붕괴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장난 아닌 것 같고 모임하는데 얘기하는데 백수입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장사 자영업 하시는 분도 이제 따로 얘기를 해봤는데 장사가 안 돼서 일단은 지금 기존에 뭐 매장 3개 하던 거 정리하고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한다. 그것도 지금 뭐 어떻게 고민 중이다. 학원에 있는데 해야 될지. 그러니까 되게 그 지방 경기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되게 심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되게 흥미로운 점도 있었어요. 뭐가 또 흥미로웠어요? 제가 맥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수제 맥주 되게 잘 먹거든요. 네. 뭐 IPA라든가 서울에는 그런 어떤 뭐 맥주들을 먹을 수 있는 전문점들이 되게 많아요. 수제 맥주를 판매하는 양조장들도 많고, 그러니까 국내 양조장들도 생기고 국내 양조장들이 이제 납품해서 그것만 받아서 파는 맥주집들도 되게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소개받은 데가 그래서 오늘 모르겠지만, 그런 수제 맥주라든가 이제 이런 쪽도 아직까지는 좀 덜 퍼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없다. 좀 덜 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되게 저는 매력을 느꼈던 게 뭐냐면 부산도 사실 이제 아파트 보면서 부산에 있는 주요 재개발 구역들을 다 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도 되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도시 안에 재개발 형태로 개발한 데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런 도시재생 사업하는 팀들 중에 아는 팀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낡은 동네 가가지고 조금 그런 스타일로 가게들 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는데 오히려 부산이 그러니까 뭐 이 지역 어때요? 이 지역 어때요? 서울 근교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난 거기 별론 것 같은데 이제 뭐 얘기는 해요. 거기 갈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가봤더니 오히려 부산 쪽이 그런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에서 힙한 어떤 골목을 만든다거나 하면 되게 부산 그러니까 관광 목적으로 부산을 찾는 사람이 제주도처럼 많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부산을 먹여 살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그 지역 사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본 게 그런 거였거든요. 부산 사람들은 출퇴근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회사들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주요 업무지구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들이 뭐 이렇게 서열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부산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없어요. 뭐 이유는 제가 이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부산은 그렇게 서울만큼 넓지 않기 때문에 교통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뭐 이 동네나 저 동네나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동네에 평지, 그러니까 우룽지가 아닌 지역에 새 아파트가 잘 지어진 새 아파트가 있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좀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부산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이 붕괴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부산을 먹여 살리던 산업들이 붕괴하기 시작하면 뭐 산단 이런 쪽 같은 경우 이제 산업단지들 서쪽에 애들 많이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 데들도 많고 맞아요. 힘들대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제 영향받는 데들이랑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랑 이렇게 갈 건데 그럼 부산 안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만한 산업이 뭐냐? 관광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그래도 관광은 저는 사실 부산 되게 놀러 가고 싶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먹고 놀고 하던 기억이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또 가고 싶다 이거였는데 결국 나 같은 사람들이 와서 부산에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보면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주요 포인트들의 그런 것들 도시 재생 사업에 하는 쪽에 뭐 건물을 주택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매입한다거나 또는 그런 팀들이 가서 괜히 이상한 어중간한 데 가서 가기보다는 그런 데 가서 그런 그 사업을 하면 훨씬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혹시 해운대 갔어요 이번에? 갔죠. 그 해운대 가서 LCT 봤어요? 봤죠. LCT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주상복합 안 좋아합니다. 물론 주상복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조망권 이런 거에 그러니까 요번에 가서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사실 W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메트로시티를 보면서 그냥 겸사겸사 본 거지. 저 해운대 쪽에 있는 주복들은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사업계획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저 시민공원 촉진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보지도 않았어요. 형태 자체가 주상복합 형태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 개인적으로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예, 그런 형태의 정비사업. 왜냐하면 공사비도 엄청 비싸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공사비 훨씬 비싸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분양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가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비례율 자체가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그걸 포함해서 아파트 포함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관심 안 보고 있고, 그래서 사업 계획이 막 바뀌어.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사업,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주상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배제하고 봤습니다. 네. LCT는 진짜 높아요. 엄청 높고 이렇게 봐도 끝도 안 보여. 근데 한참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보이는데 일단 잠시 제1롯데월드가 고전하는 걸로 봐서는 LCT도 고전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 LCT는 아파트지만 롯데월드는 레지던스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롯데월드는 좀 애초에 이 LCT가 분양가가 14억 5천부터 60억까지라 그랬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점점점 이 관리비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프로치 할 수 있을 가격대거나 아니면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어떤 관리비라든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 상위 부산 안에서 상위 클래스 뭐 실제 분양 받은 데들이 거의 그렇대요. 법인이 영빈관 이런 거 쓰려고 받거나 진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받고 그런 거라서 나랑은 상관없는 시장의 물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부산 볼 때도요. 딱 전용 84만 봤어요. 전용 84. 59보다는 전용 84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군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30평대 가격 기준으로만 얼추 쭉 다 정리해봤어요. 가격은 고점에 비해서 뭐 한 5천에서 1억씩은 다 밀렸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네, 뭐 부산 얘기 간단하게 좀 들어봤는데요. 부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뭔가 시장 자체가 새로운 태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부산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부산에는 어떤 동네가 좋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사실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해서 먹고 사냐였거든. 근데 제가 수장님 얘기하면서 답을 하나 찾았어. 뭐예요? 시장 이동. 시장 이동? 시장 이동은 항상 봐야지. 그러니까 옮겨가야 된다. 그렇죠. 옮겨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서울하고 수도권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하고 수도권에 버티려면 일단 전월세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활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시장 이동에 대해서 적극 고려해 볼 때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월세 입주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 전세 월세 물건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멸실은 사실 공포인데 중개업 입장에서는 물량이 많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당사자들의 문제고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매매가는 안 올라도 전월세로는 못 들은 걸로 거래량 늘어났잖아. 못 들은 걸로.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침체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잠실에 무슨 아파트 살다가 한려시티 입주를 해.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전월세가 하나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많이 안 나와도 뭐 할 수는 있겠지. 그런 거 아닌가? 일단 거래 물량 자체가 별로 없어서 다 못 들은 걸로 귀를 좀 씻어야겠다. 못 들은 걸로. 저는 이번에 가보고 이제 부산 가봤는데 부산 얼추 공부 좀 하면 우리 창원도 가격 많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네, 창원도 정비 사업들이 미분양이 아파트 분양했는데 100개 분양되고 뭐 600개 남아 있고 그렇다는 기사를 제가 작년에 읽었었거든요. 창원도 한번 어떤 정비 사업들이 있고 어떤 상황인 건지 한번 좀 가서 좀 창원 간 김에 거제도 한번 찍고 오시면
지금 경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울산 한번 찍고 오시면 그나마 부산이 좀 살만하구나. 전국에 소식통이 다 있어갖고.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시간 다 돼가고 있어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되나는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저는 아무튼 그거예요. 그냥 최대한 덜 쓰고 덜 먹고 허리띠 졸라맨다. 그냥 그러고서 죽은 듯 버틴다. 죽은 듯 버틴다. 그게 답니다. 좋습니다. 네, 강 소장님은 버텨도 될 만큼 쌓아놓은 게 있나 봐요. 네, 우리는 없거든. 아니야, 내가 아시겠지만 재개발 강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지금 사실 하잖아, 네오비에서도 열심히. 했잖아. 인기 폭발이지 뭐 지금. 네. 근데 강의를 한 이유가 네. 진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거 네. 해놓으면 조금 그걸로 몇 달 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죠. 몇 달은 못 사는구나, 한 달도 못 사는구나. 근데 좀 그런 부분이죠. 그래, 그건 뭐 그래도 어쨌든 그런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 소장님 재개발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근데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요. 재개발 네. 쪽에서 요새 청산 많이 나와요. 지금 사실 이 얘기들 들어보면 굉장히 나도 몰랐던 황당한 사례들 많아요. 진짜 심각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그 한 명 조합원이 갖고 있던 여러 개의 물건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네. 조합 사무실 월세 낼 돈이 없으니까 조합장도 택시 운전하러 가버렸어. 사무실이 없어. 근데 그 중간에 조합이 해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집 여러 개 산 거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재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다 팔았어. 조합 설립 인가 난 상태에서 여러 개를 샀다 판 거예요. 이게 법제처 해석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양수한 사람들 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사고 사례들도 나올 것 같고. 그럼 뭐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면 그러니까 알아보고 사야지, 사기 전에.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봐? 어? 어떻게 알아봐? 다 등기 따져보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게 없었는지 나한테 매도한 그 앞전 매도자 따져. 그거 받아야 되겠다. 계약할 때 상기 본인은 땡땡땡 재개발 근데 구역 그게 내 이제 특약에다가 특약사항으로 조합원 지위에 문제가 있으면 뭐 계약은 뭐 취소하면 뭐 한다고 하잖아. 나중에 터지면 나중에 터지면 이제 손해배상에 따른 어떤 소송의 문제로 다 가는 거고. 그건 이제 판사님이 결정해 주시겠지. 나중에 가서 만세 부르고 도망가 버리고. 이제 쫓아가야지 머리 비행기 타고. 네. 인생이 후퇴하잖아. 네. 전 사고 나봐서 알아요. 내가 당사자로 진짜? 사고 나봐서. 오. 그것도 그런 것도 되게 강의를 안 되셔 모르시는구나. 모르죠. 네. 저는 그런 사례였거든요. 매 도인이 부모님이 재개발 구역 안에 같이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만 합쳐놓은 거야. 그걸 나중에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니까 분양장 마지막 날 당연히 따로 살고 그랬는데 뭐 이자가 좀 싸서 주소를 그렇게 옮겨놨어요. 그래서 붙어버렸어. 붙어버렸어. 그래서 사고 났어. 아 그래요? 네, 실제 사례예요. 그게 그 재개발 쪽에서는 알게 모르게 사고가 되게 큰데 당사자의 문제니까 이게 공론화가 안 되면 몰라요. 그렇구나. 네, 되게 많아요. 지금 청산 사례들도. 그래서 손님들이 저 믿고 투자하나 봐. 나는 손님들이 사고 친 거밖에는 없어. 내가 잘못 뭐 한 거 없어. 심지어 손님들 사고 친 거 다 해결해 줬어. 그래서 이렇게 얼굴 내고 살잖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 자, 오늘 신년 첫 방송인데요. 별별 수다인 만큼 그냥 수다처럼 진행해봤고요. 수다다. 네, 이제 다음 주에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컨셉도 잡고 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우리가 수다 떨면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깔끔하게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2019년 별별 수다 다시 시작하니까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좋냐 나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들을 할 건지 어떤 결정들을 할 건지 어떤 정보들을 따라갈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